이전에는 약간 중도 좌파 쪽으로 기울었다가 좌파 쪽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주의 이념이야. 야, 확실해. 그리고는 그애들이 항상 이렇게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뭐가 있냐? 종북주의자가 있는 거야. 종북주의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은 정부에 지원받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좌파를 지지하겠지. 왜 정신 차리셔요. 남, 김, 기환. 정신 차려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할매 아니야. 할매 아니라 그래. 뭐 자꾸 할매라 그래. 네가 할배라 그러겠지. 이제 나도 좌파 쪽에서 나한테 인신공격하면 나도 인신공격 들어가. 그래 되죠. 그죠? 응? 자, 여러분, 나도 내가 한때는 중도 좌파였는데, 이제는 중도도 아니야. 우파야. 예. 좌파를 지지할 수가 없어. 좌파 속에는 뭐가 있다. 여기, 보이죠? 종북주의. 종북주의는 옛날에 주사파라 그랬거든요. 이 세력들이 있는 거야. 봐봐요. 젊은 사람, 만약에 내 영상을 보는 젊은 사람들이라면은 과거 역사를 우리는 배제시킬 수가 없어요. 과거 역사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70대, 80대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자꾸 주장을 하는 게 과거 시절이 어땠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는 어, 내 시절에 70년 그러니까 한번 보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90년대 내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거쳤지만은 그때는 어려서 못 몰랐을 때고 그리고는 전두환 때는 아니까. 근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박정희 때도 알고 전두환 때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배제시키면 안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 지금이 어떤 시절인데 과거에 어 그런 저기 뭐야 70년대 80년대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냐 그런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는 북한이 있잖아. 북한의 상김씨 그 애들은 세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산주의 마인드, 독재 그거 무시 못 한다니까. 그리고는 종북주의 애들은 항상 이 한반도의 남북 통일 이걸 생각을 하는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권을 잡든 북한에서 정권을 잡든 별 무관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애들 세력에는 항상 공산주의 마인드에 북한 세력이 정권을 잡는다. 그게 좀 깊이 파고 들어가 있어. 그런 거 생각을 해야 돼. 젊은 사람들. 우리 때 나야 이제 뭐 애 다 컸고 하지만 지금 20대가 나중에 내 나이가 되면은 분위기가 또 바뀔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40대들 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산뜻하고 진보적인 마인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 저변에는 그대들을 꼬시기 위한 전략 전술이라고 생각을 하셔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는 이상한 소리 하면서 할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내 영상을 깔아뭉개기 위해 가지고는 그러는 거야. 그거는 내 영상에 파워가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요. 고의성이 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그런 내가 삭제를 하고 24시간 제한을 시켰으니까 들어오지 마. 알겠지? 그러니까 아니 젊은 사람들 진짜 잘 생각을 해. 종북주의자가 아니라면은 잘 생각하라고. 자, 봐봐요.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야. 어디에 속고 있어? 종북주의자들한테 속고 있는 거야. 무조건 경험 가지고는 계속 푸시를 하는데 그 옛날에는 공산주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타파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그 지금 과거에 민주항쟁하고 그렇게 했던 김문수 그분이 우파로 돌아섰어요. 우파로 돌아섰다라는 거는 공산주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야. 그런 공산주의 마인드의 세력이 우리나라에 많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항상 북한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북한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거지. 지금 와가지고는 내가 하면서 이 종북주의 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것을 묵살을 시키는 거야. 그런 게 어딨냐. 그런 세력들이 그런 것을 묵살을 시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는 공산주의가 어디 있어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사회주의 있잖아요. 사회주의는 정치적 이념이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이념이 뭐 공산주의야. 그래서 잘 생각하라고. 공짜 퍼주는 게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그냥 단순하게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는 종북주의자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셔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가지고는 지금 요즘 세상에 종북주의자가 어디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더불어민주당에 임수경이 있고 그다음번에는 정청래, 임종석 이런 세 사람은 내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봐요. 찾아보고 그러고는 논의라고. 지금 와가지고는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문제가 큰 거야. 본인이 종북주의자거나 아시겠어요? 본인이 종북주의자거나 아니면은 어, 뭐 간첩이거나 뭐 등등 되겠지.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안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아시겠어요? 예? 대한민국이 그런 종북주의자들로 인해 가지고 멍이 들고 있는 거야.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지. 내가 봐서 여기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전부 다 종북주의자야. 지금 시점에는 무조건 기호 2번 김문수를 뽑아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을 뽑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모르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종북주의자거나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나 셋 중에 하나야. 지금은 무조건 우파를 찍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우파야. 아시겠어요? 응? 자, 내가 이제 여기다가 구독자 수 이렇게 해놓고 20분 맞춤 아니야 20분 맞춤 이게 참 말도 안 나와. 그냥 맞춤으로 해가지고 시간 설정을 내가 해놓게. 그러고 나면은 얘들이 절대로 뭐 음, 이런 저런 소리를 못 하는 거야. 자, 됐어. 됐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종북주의자가 많은 거야. 그냥 친북 그래가지고는 북한하고 좋은 관계, 그러니까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고 가지고 그리고 우리한테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갖게 통일하자 이런 몰라도 그게 아니라 우리 쪽에서 항상 굴종의 저자세로 해가지고 북한한테 손을 내미는 그거는 종북이에요.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있을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어요? 대화로 평화통일 그러면서 엄청나게 달콤하게 국민들을 속였죠. 그거는 굴종이야. 예. 그러면은 그 당시 때 그렇게 했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누가 정권을 잡고 있는다 이런 건 생각도 안 했어. 그런데 그 애들 머릿속에는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 모든 우리나라의 정보를 USB에 담아가지고 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세대가 누구? 20대, 30대, 40대라고.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라는 건 문제가 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먼 미래에 한 10년, 20년 뒤에 닥칠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한다고. 지금 누구를 뽑아야 돼? 과거 좌파 레닌 마르크스주의에 푹 빠져가지고 공산주의에 빠져 있었던 김문수 그분이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우파로 돌아섰다라는 거는 그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야. 그리고 더더욱이 뭐 북한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분이 우파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김문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삼아야 하는 그러니까 종북주의자 들을 타파하기 위해 가지고는 저런 세력들이 있구나 그것을 생각을 하고 이분을 지금 뽑아서 그런 세력들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암약해 있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 그냥 공산주의로 가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그렇게 가버리면은 못 살게 되는 거예요. 북한 한 봐봐요. 그렇게 공산주의로 가다가 그 다음번에 일이 뭐야 세습의 독재로 가니까 잘 살아? 못 살아. 그럼 북한하고 통일을 한다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해가지고는 미국 보호하에서 그 다음에는 일본하고 손잡고 미국하고 손잡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가져야 되는 거야. 유럽은 그냥 개방이지. 유럽 따라간다? 아니야. 일부 유럽에는 북유럽 이런 쪽으로는 해가지고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그들 인근 지역이 잘 살아.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 해가지고는 지켜졌지만은 이제 유럽도 힘들다 그러잖아. 맞아요. 힘들다 그러잖아.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사회주의라는 게. 공산주의 비슷하게 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야. 지금 40대들이 못 모르고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게 효능이 되어가지고 우와 하는데 그랬다가는 나중에 본인 자식 세대에는 어, 공산주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요. 아직까지 종북주의 세력자들이 나이가 많아봐야 65세, 8세. 저 보니까 정청래 저런 사람들이 아직 62세, 뭐 3세인가 그렇더라. 그런 세력들이 몇 살까지, 여든까지 가가지고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저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임종석 저런 사람들이 북한하고 남한하고 통일을 바란다 그러면 북한에 가가지고는 김정은한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십시오.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지. 우리가 그쪽한테 그쪽 체제에 돌입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유민주주의 이념이야. 그러면 몇 번? 기호 2번이에요. 아시겠죠? 기호 몇 번? 기호 2번. 명심하세요. 40대, 20대, 30대 다 50대들은 물론 뭐 기호 2번을 찍지. 60대들도 기호 2번을 찍어야지. 그리고는 60 뭐야 김문수 저분이 65세부터 해가지고는 버스도 무임승차 그러는데 65세 지하철 무임승차 그것도 없애야 된다니까요. 공짜로 뭐 주고 하는 그거 못하게 해야 되는 거야. 돈 없으면 버스 못 타고 지하철 못 타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난 그게 맞다고 봐요. 아니면 걸어 다니든가 그러면 되는 거지. 자, 뉴스를 잠시 하나 읽고 그러고는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나 어제 저녁에 먹방 뉴스하고는 계속 밤새고는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막 해롱해롱해. 음, 여기 보면은 음, 이게 뭔지를 모르겠지만은 통합해법 그러네요. 극과 극 이재명 내란 심판 김문수 사기꾼 퇴출 그런데 이거 한번 이 기사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제목이 짠 요거야. 여기 보면은 사회 통합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내란 사태를 엄격히 심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그래. 내란 사태를 엄격히 심판한다 그러는데 내란 사태를 일어나게끔 얘들이 선동질을 엄청나게 했었지. 어떤 식으로 선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하고 손을 잡는 그런 마인드잖아요. 근데 쟤들은 미국하고 손 잡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야. 그걸 미국하고는 배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유럽 쪽은 또 괜찮지. 유럽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미국 쪽으로는 배타적인 감정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안건을 내고 뭘 일을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뭐 탄핵을 외친 거야. 지금 이재명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는 개인들이 자살 이렇게 해가지고 죽은 그거는 국민들이 전혀 그걸로 가지고는 왈가불가하지도 않아.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참 윤석열 대통령 계엄한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주사파 말 그대로 뭐 북한 체제로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거야. 그런 세력들을 척결하자 그런 거야. 북한 체제로 가도 된다라는 거. 북한 체제로 가도 돼요? 안 되잖아. 그런 세력들이 국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암약해 있는 그런 세력들이 많은 거야. 그런 세력들을 척결하자고 그런 거예요. 진짜 내가 보고 있으려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진짜 갑해. 또 뭐야 여기 또 마저 뉴스 읽어보면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사기꾼이 없어져야 한다고 입장차를 보였다 그래. 그렇지. 사기꾼이 없어져야 되는 거야. 사기꾼이 누구야? 저쪽 반체제 세력인 거야. 내가 봤으면. 자, 쭉 보면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2차 TV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사회 갈등의 근본 원인은 양극화와 엄청난 격차라며. 그런데 양극화 내가 저기서 저 양극화에는 부의 양극화도 있지만 생각의 양극화도 있는 거야. 내가 봤으는 우리나라가 아주 평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절대로 평온하지가 않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럽의 체제를 유럽의 그런 문화를 카피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대통령제예요. 대통령제라고. 미국 같은 경우에 대통령제잖아. 과거부터 해가지고 계속 그 대통령제가 잘 이어왔죠. 그러면은 우리도 거기를 따라가야 되는 거야. 유럽은 대통령제 그게 아니야. 예, 찾아보면 그래요. 여기 또 계속 읽어보면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것이 바로 정치다. 이 정치가 최근 좀 이상하게 변질했다며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하고 인정하고 타협해야 하는데 상대를 제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하고 인정하고 타협이라고 그랬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순수하게 그냥 과거에 좀 보수적이었으니까 이제는 조금 변화를 두자 하는 그런 마인드면은 존중하고 대화하고 인정을 해. 근데 그게 아니야. 북한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대화로 평화통일 그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어떤 체제로 돌입이 된다라는 그런 거 이야기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안 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정권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겠지.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그런데 북한이 그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라고. 전혀 아니라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대화로 평화통일 운운했을 때 그 시츄에이션을 그런 영상을 보여주는 그 유튜브가 있으면 또 보든가. MBN에서 그런 영상이 있어요. 문재인이 북한 가가지고는 임종석하고 그 애들 북한에 뭐야 김정은하고 악수하고 그랬던 그런 장면이 있고 과거에 뭐야 어 핵, 핵무기 뭐 포기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만나가 담화하고 했던 그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라고. 그 당시 때에 대화로 평화 통일을 해가지고는 한반도가 통일이 일어난다라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권은 누가 잡냐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인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때까지 우리가 70년 동안 한반도가 이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이제 하나가 되는구나 그것만 생각한 거야. 아주 1차원적으로. 근데 더 나아가 가지고 정권은 누가 잡는가 그걸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이 정권을 잡아도 된다라는 그 체제, 그 상황이었다니까. 그걸 생각을 하시라고. 자, 여기 또 보면은 이번 내란 사태를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씨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저희들이 저것 가지고 계속 선동을 일으키는 거야. 뭔가가 큰 일이 일어났는 것처럼. 사람이 죽었어? 뭐 어떻게 됐어? 아무것도 아니야. 저희들이 계속 선동하는 거야. 고의적으로. 그거 무시 못해요. 내란 세력은 누구야? 더불어민주당이야. 과거 박근혜 때는 그래도 그냥 하고 나는 그냥 넘어갔죠.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 거라고. 그땐 단 한 번이었으니까 잘 몰라가지고. 근데 지금 이 두 번째는 뭐 어떻게? 뭔가가 이상하거든. 대통령 권한에도 뭐가 있어? 계엄선포권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해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반체제 그랬어. 반대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반대되는 건 뭐예요? 사회주의야.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념 뭐예요? 개념은 공산주의라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런 반체제 세력이 있다고. 그게 누가, 어디야?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더불어민주당에 누가 있어? 임수경, 임종석, 정청래 그런 사람들 다 찾아봐요.
그건 무시 못해요. 그런 이념은. 여기 또 계속 읽어보면요. 김문수 후보는 사회 갈등 원인이 거짓말과 부정부패에 있다. 이재명 후보를 저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예. 이분은 과거에 그런 공산주의 마인드에 물들어 있다가 개몽이 된 사람이야. 그게 딱 아는 거예요. 경험을 해보고 이게 아니다라고 알고 그러고는 우파를 계속 지지하시는 분이고 우파 쪽으로 대통령으로 나오신 분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낸 공약하고 다 보면은 그렇다라는 거지. 괜찮다라는 거예요. 단 오늘 새벽에 읽은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표심을 좀 얻고자 싶어가지고 65세에 지하철 무임승차뿐만 아니라 버스도 무임승차 이러더라고. 아니야. 무임승차는 배 다 없애버려야 된다니까. 무임승차에 무임승차는 진짜 재정 적자를 만드는 거예요. 재정 적자. 재정 적자가 생기면 결국은 그 세금 또 누가 메꿔야 돼? 국민들이 메꿔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에도 무임승차는 없어. 영국은 뭐 60세부터 해가 뭐 반값인가 그러고 프랑스도 뭐 어떻게 뭐 62세인가 뭐 해가지고 뭐 반값이다 뭐 어쩌고 뭐 무임승차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애들이 그 나라가 계속해서 잘 살아지고 미국보다도 더 잘 살고 강대국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요. 아니잖아. 미국은 개척의 땅이에요. 과거 어디 프랑스, 영국 그쪽에서 미국이라는 대륙으로 건너가 가지고는 개척을 한 나라예요. 자유민주주의, 지금 현재는 대의민주주의죠. 그러면서 자본주의를 취득한 나라가 미국이야.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라고 하는 미국이에요. 그 미국을 따라가야지.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유럽을 따라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는 완전히 유럽을 따라가나? 그것도 아니야. 왜? 우리는 우리 위에 북한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말하는 전반적인 의미를 파악을 하실 거예요. 아, 진짜 피곤하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를 해야 돼요. 항상 우리 위에는 누가 있다, 북한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셔요.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가야 되는 거야. 과거에 전두환 때하고 그때 왜 그들이 민주항쟁 어쩌고 외친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그랬냐. 박정희하고 전두환 때가 독재가 아니라 그 세력들이 그러니까 전두환하고 박정희 때는 공산주의화를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을 척결을 시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안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멍들게 되니까. 근데 봐봐요. 지금 문민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은 국민들 간에 이렇게 갈등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생각차가 있다라는 거지. 문민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문민정부 시절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호의적인 거야. 그 북한 세력이 인권 탄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나 문제가 많다라는 거는 생각을 안 해. 왜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런 북한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 배타적인 감정이 없게끔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때는 그런 배타적인 감정이 많게끔 교육을 받았고 지금 문민정부 들어서 가지고 교육을 받은 애들은 그런 배타적인 감정이 없게끔 교육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인권 탄압은 굉장해요. 나가면은. 그리고 나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대화로 평화통일을 하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렇게 북한한테 USB를 건너줬다라는 거는 그거는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USB에 뭐가 들어가 있었는지 물어봐야 된다라고 난 생각을 해요. 100%. 예. 우리나라에는 어, 조금 뭐라 그럴까
이상한 세력, 제3의 세력,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북한 그런 세력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지. 이상해. 예. 계속 대한민국 내에 있었던 사람들은 못 느끼겠지만은 외국에 나갔다가 그 외국에서 좀 살다가 들어와가지고 봤을 때에 대한민국이 어, 내가 살던 하고 좀 다르다. 뭔가 이렇게 암울하다. 그러고는 뭔가 좀 규제도 주어지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거기 그런 규제가 내 몸에 좀 배어 아니 내가 좀 익숙해져 있었던 거는 어쩌면 내가 사회주의 국가에 살다 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싱가포르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약간의 규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규제가 몸에 좀 익어서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 그런데 사회주의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뭐 북한 같은 그런 공산주의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는 사회주의 같은 저 뭐야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 법령 하에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점점 더 좀 발전해가고 있는 나라인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어, 지금 현재 누구를 뽑아야 된다? 이재명 씨를 참, 이재명 씨를 뽑으면 안 되고, 기호 2번, 김문수를 뽑아야 된다라는 거야. 내가 지금 잠이 와가지고는 해롱해롱해. 아, 거의 뭐, 거의 한 48시간을 눈을 뜨고는 이러고 있어. 집중력 떨어진다. 집중력을 강화를 시키겠다 그랬는데. 여기 또 뉴스를 또 읽어보면요. 김 후보는, 김문수 후보는요, 정말 국민 통합이 되려면 거짓말, 사기꾼이 없어져야 한다며 부정부패한 사람이 없어야 국민 통합이 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그래요. 맞아요. 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붙여넣기. 그리고 또 쭉 읽어보면은 어, 백현동, 대장동 비리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고 의문사 했나 라며 이 거짓말과 부패를 뿌리 뽑는 것이 국민 통합의 첫걸음이 아니겠냐라고 덧붙였다 그래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재명 씨가 저질렀는 이거는 만행이야. 이거 조사 확실하게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백현동, 대장동이 저 사건요. 문제가 많다라는 거지. 그런데 저 사람이 대권 주자로 나왔다라는 문제가 크다라는 거지. 한때는 나도 저 사람을 조금 지지를 해줬었는데 그거는 백현동, 대장동 사건에 대해가 전혀 모를 때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그다음에 성품 뭐 이런 걸 잘 모를 때야. 그냥 왜 그냥 보여지는 그 모습만 보고 내가 이야기를 했던 거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선 나왔을 때 그때 뭐 좀 좋게 봤었던 거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저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찾아보고 그렇게 했을 때에 문제가 많다라는 거지. 유튜브 보고 그렇다 이런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내가 일일이 다 찾아보고 그랬을 때 검색해가지고 찾아보고 그랬을 때 문제가 많다라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 의문사 그거 할 때는 한국에 있었으니까 문제가 많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또 보면은 이준석 후보는 86세대를 겨냥해 극단적 가난에서 벗어난 시기에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난 사람들이 대학에서 구시대에서 계급론에 빠지더니 특정 세대와 계층을 갈라치고 거기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을 적폐로 몰아붙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 이준석 후보한테 진짜 실망을 했어. 내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남북이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는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남의 나라도 아니고 항상 뭐 남북 통일이 되어야 된다 이런 그게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체제는 공산주의고 우리는 뭐 자본주의예요.
그러면 자본주의인 자유민주주의로 가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모호한 그런 세력들이 있는 거야.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 씨가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과거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현재가 있는 거는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거고, 이 현 시점에서 미래를 잘 개척해 나가기 위해 가지고는 과거를 똑바로 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는 현재 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미래로 뻗어 나가야 되는 것이, 이준석 씨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만약에 저 사람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된다 이러면은 미래에 진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어, 나는 문민정부 때에 고등학교, 중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성인이 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내 라이프가 바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나왔는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멍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는, 이제는 좌파가 뭔지도 알고 우파가 뭔지도 알고 왜 우파를 지지를 해야 되는지도 알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호 2번 김문수를 꼭 뽑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반신반의하면서 정당 계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계엄 왜 일어났는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다시 보고, 학교 다닐 때 단순하게 공부를 했던, 시험 치면서 성적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그냥 외웠던 그게 아니라 이해타산을 생각을 하면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는 문제가 되는 그런 세력들이 아직 많이 있다라는 거지. 점점 더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야. 왜? 세뇌가 당한 것 같다라는 거지. 젊은 애들이 문민정부 시절에 공부한 애들이 어쩌면은 세뇌가 아닌 안일함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문제가 크다라는 거예요. 자, 기호 2번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면서 만만히 이제 종료를 하고 잠을 좀 잘게요. 아, 미치겠어. 환장하겠다. 음, 마지막으로 광고를 한번 넣을게. 광고를 끝까지 봐주셔요. 자, 시청 감사합니다. 아, 피곤해. 바이바이. 종료.